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주셨던 질문인 이자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드풀이 필수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하드풀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프트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드풀, 소프트풀 이런 걸 잘 모르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드풀 같은 경우는 신용을 뽑았을 때 신용 리포트에 그 기록이 남고 또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소프트풀은 신용 리포트에도 남지 않고 신용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풀을 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내 신용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하드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해요. 하지만 모기지를 쇼핑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랜더마다 하드풀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드풀은 신용도에 영향도 미치고 신용 리포트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진 않아요. 하드풀을 많이 해서 신용도가 확 떨어지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용도에 기여하는 퍼센트 중에서 하드 인쿼리는 1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론을 얻으실 때나 혹은 신용카드를 얻으실 때는 기존의 하드풀이 몇 개인지, 특히 2년 내 하드풀이 몇 개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드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기지를 쇼핑하시는 분들이라면 소프트풀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쇼핑을 하시면 랜더에 이제 가서 묻잖아요. 이자율 알고 싶어요. 제 신용도에는 이자율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제 생각에 99%는 하드풀을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드풀을 뽑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꼭 소프트풀을 뽑아달라고. 그래야지만 소프트풀로 뽑아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자율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만약에 소프트풀을 해서 랜더에서 이자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 소프트풀을 했을 때 나온 점수가 몇입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70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신용 점수가 700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막 800이 넘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랜더한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소프트풀을 해가지고 700이라는 점수를 받았지만 740점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율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740이냐면요. 740이던 750이던 800이던 740을 넘어가면 이자율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740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신용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신용도가 700이 아니라 한 6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포트를 받아봤을 때도 항상 600이었는데 700은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라고 하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정도 점수가 안 되는 것 같고 650 정도나 620점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소프트풀에 나오는 점수와 하드풀에 나오는 점수가 항상 같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종종 경우에는 그 점수가 전혀 일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도와드렸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소프트풀을 뽑았을 때 점수가 677, 682, 694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개 점수가 나오면 가운데 점수를 이용해서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가운데 점수는 682점이었기 때문에 682점으로 해서 이자율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모기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그로부터 13일 이후에 하드풀을 뽑았어요. 그분이 이제 모기지를 하게 되셔가지고. 근데 막상 하드풀 하니까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분 점수가 나온 게 757, 760, 768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숫자는 760점이기 때문에 740을 넘어서 가장 최고 이자율을 받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2주도 안 지난 시간이었는데 하드풀을 뽑았을 때 점수가 이렇게 확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에 반해서 확 낮아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풀과 하드풀은 항상 점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소프트풀로 받은 점수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점수랑 많이 다르다고 하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점수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해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클로징 비용 같은 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론 에스터맷 같은 게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하드풀이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드풀은 정말 정확한 신용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이자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고를 수가 있고요. 모기지 보험 같은 경우도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확한 모기지 금액을 알고 싶다, 클로징 비용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하드풀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만약에 하드풀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론 같은 거를 조금만 갚았을 경우에 신용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도 같이 보통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740을 원했는데 뭐 738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점수는 2점 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자율에는 큰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점만 더 받으면 740으로 인해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렌더 쪽에서 어떤 신용카드를 갚으시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갚으시면, 혹은 신용카드를 조금 쓰시면 점수가 좀 올라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신용도를 미리 높여놓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하드풀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쪽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